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7척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들은 노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미끌림이 있으면 바닥에서 띄우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요. 문제는 이곳이 과연 띄워서 하기에 적당한가인데, 물론 띄울 낚시가 됩니다. 되는데 대류가 좀 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갈견이 성화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띄우더라도 갈견이에 대한 대처법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띄우질 않았습니다. 띄우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전 낚시에서 바닥에서 고기가 확실히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띄워도 갈견이 성화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바닥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밑걸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안 되죠. 대신 밑걸림이 없는 척수를 찾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척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환경에서는 척수를 조금 늘려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해요. 저는 17척을 사용하다가 이제 19척으로 2척 정도 늘렸습니다. 한 척은 반경이 너무 좁을 것 같고, 2척 혹은 3척을 늘리면 확실하게 더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19척 속고줄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노지에서 낚시를 할 때 바닥에 채비가 걸리면 띄우는 거를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냥 바닥 낚시에 사용하든지 그대로 꽂아서 편납만 찌고무 위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닥 낚시와 띄울 낚시는 채비 자체가 다릅니다. 바닥에서 30에 36, 40에 47로 사용하던 목줄이라도 거기에서 5cm만 띄우면 목줄 길이가 기본적으로 48에 60 정도는 돼야 비슷한 활성에서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붙였다가 살짝 띄우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부력도 당연히 달라지고요. 바닥에 붙였을 때는 상당히 고부력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띄운 상태에서 속고에서 쓰던 채비와 찌를 그대로 써버리면 활성이 확 떨어집니다. 물론 고기가 와주면 잡긴 잡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난감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발 밑걸림만 없어라.
목표 한 마리.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니까요. 소박하게 목표를 잡고. 지금 색깔 보면 이 떡밥은 오감 오리지널과 가루네바 조합입니다. GD와 오감척 조합은 저거보다 더 진한 연두색이거든요. 떡밥을 좀 가볍게 갔다는 거죠. 수분이 적으면 가벼운 떡밥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수분의 양으로 조절하면 되니까요. 속구찌리 전용지들은 이 상하 움직임들이 굉장히 표현이 예쁘게 잘 됩니다. 보시면 입질, 갈견, 갈견. 노지 낚시는요, 고기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낚시하는 물속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떡밥 크지요? 자, 이것도 같은 자리에 넣으면 붙어주겠죠. 갈견이가 나오고 알붕어가 나오는 건 아직도 집어가 안 됐다는 말이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요, 못 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때 그냥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모으는데 그걸 안 들어온다라고 단정해 버리죠. 목내림 폭도 아주 좋고, 건드림도 잘 표현되고요. 입질. 또 갈견. 갈견이가 무슨 힘을 이렇게. 갈견이 아니야. 야야야. 이리 와라. 크지도 않네. 바로 고기가 나오죠. 물론 개체수가 뭐 엄청 많아서 줄을 서 있고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쉽게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기는 아직 크지 않죠. 그냥 뭐 준수한 정도. 어쨌든 목표 달성. 목표는 집에 갈 때까지 한 마리죠. 어우, 기분 좋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로 고기 나오면 기분이 좋죠. 제가 이 난낚시 낚싯대가 낚싯대 이야기부터 할게요. 나는 좋으네. 이게 뭐 이렇게 엄청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뭐라나 19척 명장 S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게감은 좀 있어요. 근데 입지가 오전에 사용하던 지보다 입질의 모양이 강렬하진 않아요. 상하부 조임이 부드럽게 빠지는 찌는 입질 폭은 더 커도 모양도 입질도 약간 부드럽게 나와요. 오전에 거는 어깨가 딱 살아있고 하부도 각이 좀 져 있어서 그거는 그냥 쿵쿵 거리는데 이건 좀 부드럽게 표현되는 편이죠. 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용하고 정말 좋죠. 잠자리가 되돌림을 계속 방해를 해요. 방금 되돌림이 나오는데 입질했죠 방금. 잠자리가 저 되돌림을 뺏어 버리니까 그걸 못 읽죠. 멀리 있으니까 지가 한 마리를 놓친 거죠 저희는. 피크 대자가 가벼운 건 정말 좋고 마감도 좋은데 좌대가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좌대 위에서 움직이면 카메라를 흔들어요 같이. 카메라가 좀 더 견고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지금 그걸 못해서 움직이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예전에 좌대는 정말 무거운데 움직임은 없거든요. 도 전혀 들었고. 그래서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지금 어떻게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을까를 오전에 재밌게 계속 고민 했는데 중입니다. 갑자기 밑걸림이 막 발생해가지고 편남량은 6cm 정도. 이런 중간에는 입질 나와도 챔질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착지할 때 입질. 아 잔챙이. 지금 보세요. 뛰기도 안 해. 제가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면서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다가 입질이 나오니까 챔질했어요. 저렇게 공략하는 방식을 오아세 속꽃질이라고 하는데 정통 속꽃질이에서는 저 구간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저걸 공략하기 시작하면 떡밥이 자꾸 흩날리게 되고 바닥에서 안정감 있게 구사하던 속꽃질이가 깨져요. 바닥 낚시가. 그러니까 바닥에 착지를 하고 되돌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막대찌가 일어서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찌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이 낚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다리가 길수록 일어서는 게 빠르고 다리가 짧을수록 일어서는 게 늦어요. 속꽃질이에서는 일부러 다리가 짧은 찌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어서는 게 늦으면 투척을 조금 멀리 하더라도 채비가 바닥에 올 때까지 밑걸림.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하나 더 나왔죠. 이곳이 대류가 있으면 밑걸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곳이다 라는 거.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막 밑에 근데요, 저런 게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9척은. 근데 15척은, 17척은 터졌어요, 그냥. 19척의 밑걸림은 딸려 나오는 종류였고,
17척의 밑걸림은 터지는 종류였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저걸 던지지 마. 저는 지금 다리가 긴 찌를 쓰다가 일부러 이 막대형으로 바꾼 거예요. 투척을 하면 자꾸 깊게 들어가서 부력은 똑같지만 이걸 사용하면서부터 목내림 폭이 맞아졌어요. 굳이 내가 뭐 대를 잡아당기고 라는 그런 일련의 동작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됐죠. 그러면 채비에 별다른 저항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내림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물결이 없으면 건드림들이 기가 막히게 보이거든요. 엣지가. 지금 물결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가 않죠. 자, 보세요. 물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심히 흐르죠. 근데 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심히 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류는 다른 거예요. 반대로. 이게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물 속에서의 상황이 계속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은 오감척과 GD의 조합은 좀 무겁고요. 이건 좀 가벼워요. 바닥에 되돌림을 조금이라도 쉽게 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입질 폭이 좀 짧게 표현되거나 설 걸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떡밥을 좀 가볍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감 오리지널과 가루네바의 조합으로 간 겁니다. 가볍게 하면 단단함이 부족하거나 사이즈가 부족하면 바로 저렇게 찌가 동동거립니다. 붕어가 들어오면 잡어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식자인 붕어가 들어오고 또 먹이가 되는 참붕어들은 좀 더 많이 물러나겠지만, 피라미나 갈견이는 붕어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서로 부대끼며 있다가 주도권을 가지는 애들이 먹는데, 붕어가 제법 들어오면 붕어가 연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는 거죠. 빠졌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수중 영상을 보면 피라미들이 싹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붕어는 베스가 아니거든. 세상 정말 좋아졌죠. 찌를 저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되돌림이 바로 나와요. 아까 짧은 입질이 있었어요. 입질. 저렇게 짧게 콕 하는 것들이 있고 되돌림이 나오면 거의 입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형태로든 콕이 나오면 아, 그 다음엔 찍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죠. 투척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이 찌에다 돌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경 한 40cm, 5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좌우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류가 있어도, 자, 건드림 계속 나와요. 되돌림 나오고, 이런 되돌림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저기서 찌가 찔끔찔끔 한다고 챔질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것만 챔질해야 돼요. 특히 잡어가 있을 때는
이런 날 반농금 입질하고 이런 거 챔질하려고 있으면 고기 못 잡습니다. 고기가 입질하면 표현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드림, 저런 큰 건드림은 입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금 기다려주고. 야, 입질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투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떨구어 넣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닥용 떡밥은 입자가 날리면 안 되니까 결국 조금 더 만져야 되고, 지금 좀 멀리 들어갔죠. 이럴 때는 이렇게 뒤로 빼놓으세요. 빼고 낚싯대가 일어서면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내려갈 때 같이 밀어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설설설설설설설. 집어를 하면 핀포인트 집어가 되면 들어올 텐데, 어쨌든 열심히 지붕해야 되는 거죠. 팍팍 하는 건 없네. 오전하고는 달라요. 오전만큼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띄워서 해도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오후가 되면 확 되돌림. 저기서 한두 눈것만 더 올라가면 챔질해도 돼요. 건드리면 나오는데 아직은 입질로 이어지지 딱 않아요. 때리지 않네. 그래도 밑걸림은 별로 없죠. 딱 때리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낮에는요, 대류도 보이고 바람도 보이고 놀래라. 물 흐르는 것도 보이고 온도의 변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온갖 변화들, 잡어들도 종류별로 다 있고 밤에는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있어도 시간. 그 전자치 불빛밖에 안 보여요. 서치나. 그리고 밤이 되면 붕어들이 그냥 부드러운 터치에 다 반응해요. 그러니까 밤 낚시를 하면 낚시가 안 는다는 거지. 낮 낚시를 열심히 하면 밤 낚시는 굉장히 쉬워요. 금방 적응해요. 그렇지만 밤 낚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낮 낚시는 적응이 안 돼요. 이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밤 낚시가 쉬우니까 고기 잡히죠. 밤에 연안으로 나오니까 밤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의 떡붕어 낚시꾼들이 밤 낚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도 밤에 야행성이니까 고기들이 당연히 큰 게 돌아다닐 텐데 안 합니다. 이 낚시는 찌를 보면서 상황을 읽으면서 내 손에 떡밥을 직접 보면서 깔짝거리기만. 모든 변화에 맞춰가는 게 묘미인 건데, 그걸 다 제거하고 밤에 해가지고 묵내림 폭이 공부가 될 리가 묵내림 없죠. 폭이 조금 더 깊게 나와도 돼. 노지에서는 제가 해보면 목내림 폭이 확실하게 나오고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이게 떡밥을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밤낚시를 하지 않거든요. 전자찌가 몇 개 있는데 뭐 그냥 중국산 몇천 원짜리 있는데 흐린 날 낮낚시에 쓰려고 그냥 하나 갖다 놓은 거지 밤에 쓰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3눈금 4눈금 나오게까지 충분히 잠기고 나서 여기까지 잠기고 여기서 한 눈금씩 따박따박 올라오다가 쭉 빨리는 형태가 제일 아까도 지금 3눈금 목내림인데 잠자리가 눌러서 2눈금이 됐죠. 목내림 폭은 좋아요. 이 되돌림 구간에서 되돌림도 예쁘게 고기들 많은 게 나오고 좋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고기들이 지금 붕어가 확실히 있어야 반응이 입질을 있어요. 할 거고 없으면 여기서 입질로 연결되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이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낚시를 오래 한 상태에서 저르면 집어 과다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척수를 바꿔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어 과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건드리면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는데 입질로 이어지지 않아. 건드리면 나와요. 근데 건드림이 공격적이지 않아요.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인 게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확산을 더 살리거나 아니면 좀 지보력이 강한 걸 넣거나 해볼만 하죠. 노지라고 뭐, 공격적이지 않아. 그러면 잡어가 더 설치지 않을까.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죠. 너무 늦죠.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회수해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을 좋게 만드는 이렇게 겁니다. 봐도 안 나와. 집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지. 집어를 더 한다는 것도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거지 무조건 많이 집어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한 마리로 한 게 잘못인가? 19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빠따가 좀 생긴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손잡이 부분이 좀 길쭉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난한 낚싯대입니다. 명장 S. 노지에서 쓰기 좋습니다. 투척도 잘 되고 챔질도 잘 되고 뒤에 기포가 올라오죠. 하는데 되돌림도 나오고 건드림도 굉장히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템포 때문에 배수를 하는 겁니다. 저 안에 입질이 나와야 정상이죠. 일단 여기에서는 15척 이상으로 밑걸림이 없는 바닥을 찾아서 핀포인트 집어를 하는 게 최우선 과제. 집어가 약간 이렇게 틈이 벌어진다 싶으면 어쨌든 착지해서 붙는 자리를 잘 맞춰야 돼. 투척 좌표가 벗어나면 입질로 이어지지 않는 주기가 돼버립니다.
지금 똑같은 자리에 계속 놓고 있거든. 되돌림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움직이면 좋아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거든요. 강단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이거 명장 이거 물 빠짐이 좋은 것 같아요. 물 빠짐은 이게 챔질할 때 대를 들 때 저항이 걸리지 않고 예쁘게 빠진다는 챔질할 뜻이에요. 때 이 저항이 별로 없어요. 투축도 잘 되고, 무게 밸런스가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 거, 그거 외에는 파라솔을 쳐봐야 될 것 같아. 힘이 없어. 낚시할 때 파라솔 굉장히 거슬려요. 지금 내려갈 때 약간 쫓아 내려왔어요. 쫓아내려갔다. 항상 균일하게 목내림 시키고 되돌림 모양이 예쁘게 하고 지금은 찍었어요. 저것도 입질이에요. 오전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건 아니에요.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따닥 안 거리고. 모양이 달라졌어요. 오전이랑 짧게 아주 짧게 탁 찍고 움직이고 쭉 끌고 내려가다가 다시 밀어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입질이 나오는데 오전과 다른 방식으로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죠. 방금도 마찬가지. 이건 다 건드림이고요. 중간에 짧게 탁탁 끊어치는 거 있죠. 그게 입질이에요. 착지 순간에 입질이 들어온다. 좀 전까지는 저런 게 없다가 떡밥을 조금 열어줬더니 지금은 저게 나와요. 근데 찌가 아래 위로 움직이다가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자벌을 포함한 작은 고기인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확신은 못하니까 한 마리 잡아봐야죠. 큰 고기가 저럴 수도 있으니까요. 정지된 상태에서도 저런 짧은 입질이 나오면 완전히 입질 스타일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때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네, 콕 하죠. 잘 안 보일 뿐. 대류는 상당히 심하죠. 물은 잔잔해도 채비가 굉장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물속에서 원줄이 쭉 밀려서 휘어진다는 말이에요.
저 상태에서 입질이 나오면 오전과는 다르게 휘어진 줄이 펴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찌 부력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류가 심해지면 저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내림하듯이 저부력지를 쓴다거나 그러면 그 현상은 더 심해지고, 이럴 때는 고부력을 쓰고 목줄의 길이를 짧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속구찌리는 띄워서 하는 것보다 대류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살펴봐야 돼요. 건드림이 훨씬 강해졌어요. 아까보다. 어느 순간 확 강해집니다. 건드림이. 고기가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입질이 나오는지 봐야 돼요. 저럴 때는. 뭐가 짧게 움직이죠. 갑자기 찌가 조용해졌다. 자잘한 움직임 없어졌어요. 이게 원래 좋은 건데. 그렇죠. 작은 붕어들이 있다가 지금은 저렇게 되는 거. 투척하고 목내림이 다 되는 걸 확인하고 되돌림이 서서히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면 돼. 여기에서 고기를 잡아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지키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투척 지점은 똑같아요. 지금 한번 받치고 내려갔어요. 딱 찍을 그림인데. 저게 한 동금 싹 올라오다가 딱 찍으면 이상적이죠. 여기서 고기가 있는데 왜 저러지? 그치. 아, 이거 아닌데. 오전에 이런 식이었죠. 이런 것들이구나. 여기가 집어군이 흐트러지면 뼘치 이하, 뼘치 정도의 토종붕어나 잉어들이 나와요. 작은 잉어. 제가 이제 상황을 만들어냈다 싶으면 그때부터 희다리나 떡붕어가 나오고, 지금 뭔가 표현이 제대로 안 돼요.
던졌는데 뒤로 넘어갔어요. 이번 영상 잘 보세요. 목내림 폭은 똑같고요. 되돌림도 좋았어요. 입질 폭을 보세요. 입질. 한 눈금이 안 되죠, 입질이. 뭔가 움직임이 덜 표현되고 지금처럼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입질이 끝까지. 반 눈금밖에 안 돼요. 아까도 짧게 찔끔거리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찌를 교체합니다. 지금 이 찌가 속고추리에는 더 최적화된 찌인데 찌톱이 두껍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통 대나무 다리에 톱이 상당히 두꺼운 1.4파이 1.2, 1.4인치를 넣고 공작 0.8mm 무크예요. 몸통도 훨씬 더 가늘고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면 부력을 맞춰야죠. 제가 비슷한 부력으로 찌를 교체해요. 저럴 때는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무력을 맞춰봅시다. 피딩 타임일 때는 미친 듯이 먹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르네.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럴 때는 30분이라도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거의 맞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대자 하고 이거랑 부력이 거의 같단 말이네. 좋았어. 그러면 병행해서 쓰기 좋지. 오케이. 하고 삼각형 하나만 자르면 될 것 같아. 낚시를 오래 해보면 찌 사이즈만 보고 몸통 구경만 봐도 무력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저 무력으로 바꿨는데 맞습니다. 조그만한 세모 하나 잘라서 넣으면 맞는 정도. 삼각형 기토머리. 딱 1시간 남았지만 충분히 변화를 주고 1시간의 낚시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줬고요. 부력은 같고 찌의 모양과 톱의 구경이 달라졌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봐야죠. 찌가 길어졌죠. 그러면 일어서는 것도 늦습니다. 이 찌는 길지만 노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전형적인 속고찌리용 찌입니다. 몸통 다리에 비해서 톱이 더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면 위에 흔들림이 줄어요. 찌가 길어도 밑에가
일자로 딱 서 있기 때문에 찌 자체가 기니까 찌톱이 짧지 않죠. 부력을 몸통의 두께로 낸 게 아니라 찌 맞춤을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지금 찌가 서는 지점이 약간 달라요. 노지는 잡어들이 붙기 시작하면 수심을 다시 측정하고 부력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볍게 측정을 해놓고 낚시 상황 중에 확인을 계속 해야 돼요. 채비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안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저럴 땐 챔질 해봐야 돼요.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떡밥도 달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찌가 길기 때문에 일어서는 게 우와, 늦단 말이에요. 힘을 그러면 채비가 바닥에 붙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마지막에 착지하기 전에 먹은 거죠. 근데 큰 붕어가 먹고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에요. 먹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리 와. 꼭 저런 애들이 또 사이즈는 좋아요. 어이구야. 아래쪽으로 딱 걸렸어요. 어우, 30 넘네. 예. 저러면 뜁니다, 애가. 관리터 붕어들은 저러도 이렇게 가만히 들려 오늘 있는데 돌아갔다. 미치겠다. 저런 애들은 뛰어요. 가만히 있지 일치가 않아. 없었어요. 오늘 진짜. 목줄 뭐 해먹어서 기분 좋죠. 자,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찌의 길이가 길어지면 서는 게 늦어지고 몇 개째냐. 서는 게 늦어진다는 말은 찌가 일어설 때까지 편납이 못 내려가고 수중에 버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줄도 자리를 아직 못 잡게 되죠.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찌를 바꾼 건 작은 입질을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별로 안 세네. 결과적으로는 낙하하는 마지막 구간에 시간을 벌어준 것도 돼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낚시에. 재밌긴 재밌네. 목줄을 묶어서 가야지 현장에서 체결하는 거는 다 떨어졌을 때 하는 거고요. 묶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채비가 터져도 다시 교환하는데 1분이 안 걸리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끊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바로 되죠. 저걸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더 걸리고 상황이 더 깨지죠.
찌가 아까 작은 찌랑 다르죠. 목내림 폭이 안 나오고 있죠. 입질. 이게 뭐냐 하면 찌가 일어서는 게 진짜. 늦다 보니까 채비가 안으로 더 금방 당겨져 가라앉는 들어오면서 착지 지점이 안으로 더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뭐 떨구어 넣기를 더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인데 찌가 일어서는 게 늦는 것만으로 착지 지점이 안으로 살짝 더 당겨진 거죠. 그러면 제가 똑같은 찌 맞춤을 해서 찌를 진작 바꿀 걸. 했지만 오전에 너무 입질 폭이 좋아서 그냥 내리던데. 딱 이만큼. 있네. 지금 이 상태로는 안으로 더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내림 폭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입질도 찌가 이제 멈춰 있었는 상태 있죠. 아, 줄게. 저는 그게 그냥 달려있네. 허공에 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목줄이 지금 상당히 누워 있는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여기 보면 목줄이 누워 있을 때 잘 먹는 날도 있고 텐션이 살아 있을 때 잘 먹는 날도 있거든요. 자, 지금은 목내림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찌를 밑으로 내렸어요. 수심 측정을 다 새로 해야 되지만 어차피 다시 또 맞춰 들어가는 거라서 투척하면서 목내림 폭을 가지고 맞춰 들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떡밥은 균일하게 쓰고 톱도 가늘고 떡밥이 큰데 분명히 목내림 폭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왔으니까 찌를 드라시를 한 2cm, 3cm씩 내려가지고 목내림 폭이 나오는 지점을 맞추면 낚시하기 좋은 수심 측정한 상태와 같은 게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심을 정확하게 재놓고 변화가 있을 때 찌를 바꿨을 때 바꿨는데 맞춤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이때는 낚시를 진행하면서 맞추어 갈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수심 다시 측정합니다. 당연히. 이제 잡으면 바로 보내줘야 되겠네. 예, 물그릇에 뜨면 안 되죠. 자꾸 목줄 터지니까. 목내림 폭이 살짝 더 나오죠. 근데 아직 부족하죠. 살짝 더 나오다가 바로 밥이 풀렸어. 밀어 올리죠. 저도 이럴 때는 당황이 되죠. 착지점이 달라졌으니까. 맞춤이 저게 돼버렸구나. 이거야 진짜 너무하다고 해. 그 조금 잘랐다고 했어. 제가 편납을 살짝 잘랐는데 그것 때문에 찌 맞춤 눈금이 달라진 거예요. 정밀하게 맞추려다가 이 08 솔리드 찌를 찌 맞춤할 때는요 정말 조그마한 삼각형 하나를 잘랐는데 그 구간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림하시는 분들이 그걸 타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찌 맞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오류를 범했죠. 마지막에 6눈금이길래 한 눈금을 더 내야 복원력이 좋으니까 정말 귀퉁머리 조그맣게 잘랐어요, 삼각형을. 근데 그 구간이 두 눈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밥을 던지니까 찌가 일어서는 것도 늦어져서 착지점도 당겨졌죠. 거기다가 팔눈금이 돼버리니까 바늘이 두 개가 붙으니까
구눈금 반이 돼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입질을 했는데 표현이 안 되죠. 두꺼운 톱은 그 정도 잘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종일 두꺼운 톱으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오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3, 4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심 측정한다 그러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밥을 달아서 넣으면서 목내림 폭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부력이 틀리니까 목내림 폭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구찌리를 연습하면서 이제 저처럼 이런 오류를 경험하고 뭐 때문에 그런가 했네. 다시 맞춰야죠. 저거를요, 뭐 찌라시를 조절해 버리면 엉터리가 돼 버려요. 의심이 갈 때는 부력부터, 찌맞춤부터 보고, 그 다음에 목내림 폭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가죠. 진짜 무시무시하네. 찌톱이 가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활성기에 가는 톱으로 낚시 많이 하니까 미리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돌림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건드림도 잘 표현되고, 방금도 가볍게 찍었죠. 지금 저렇게 찍는 거예요. 오늘 아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입질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물속에 있는 상황의 변화들이 붕어들의 입질이 비슷해 보여도 다르게 표현되도록 만든 거죠. 목내리 폭이 조금 부족하죠. 아까 낚시할 때보다. 그러면 변화를 좀 한 번 더 던져보거나 뭐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적당한 목내림 폭이 나오도록 맞춰줘야 돼요. 지금 떡밥의 크기를 고려해서. 그냥 뭐 몇 눈금에 맞추나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삼각형을 하나 더 자르고 있죠. 저걸 집어넣어야 폭이 맞게 나와요. 지금 찌맞춤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작은 삼각형을 꺼내고 그거에 1.5배 정도 되는 삼각형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두 개를 끼우는 게 아니고. 제가 똑바로 못한 거를 여러분에게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래요. 오히려 시간을 더 소모했죠. 처음부터 찌맞춤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낚시를 해봐야 저런 상황을 맞이하죠. 되돌림이 다 됐을 때 나오는 찌 눈금 있죠. 그 눈금을 보면서 적당한 찌맞춤 폭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수정을 했어요. 지금 뭐 편납 다 감아서 다시 하고 이러면 또 상황이 5분 이상 지나가니까,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해법을 그나마 하고 있는 겁니다. 갈견이가 이렇게 힘이 세나? 갈견이 아니야. 잠깐만 해도 금방 흐트러져요. 여기가 특징이 그래요. 보통 속꽃질이는 뭐
저 정도 했다고 고기가 빠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조금 더 멀리 던져도 되겠다. 투척 지점이 자꾸 어긋나니까. 지금 떨고 넣기를 하면 찌가 밀려나가요. 투척 지점이 자꾸 어긋나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찌를 밀려 들어오는 걸 계산해서 던지거든요. 근데도 투척 지점이 자꾸 어긋나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대류는 반대예요 또. 채비 정렬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지금. 그래도 한 농금 정도 차이는 있기는 해요. 한 농금에서 한 농금 반. 뭐 저것까지 맞춰 들어가면 더 좋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을 지켜가면서 맞추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입질 보는 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맞춰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찌는 고정이 잘 입질. 저것도 입질이에요. 갑자기 한 농금 빡 밀어 올리는 거. 마음이 급하다고 대충 하면 저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집에 가기로 정해놓은 시간에서 10분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했던 거죠. 저는 낚시 출조할 때 마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의 지키는 편이거든요. 솔리드 톱 가는 걸 쓸 때는요, 찌농금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좀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복원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내림 낚시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내림 낚시는 맨날 그 이물감 이런 거 걱정하죠. 터치를 걱정하지 않고. 채비는 잘 자리 잡아 있어요. 건드림도 나오고. 속고는 파도가 심하게 치면 건드림들이 그냥 생략될 때가 많죠. 입질만 봐야 되는. 그런 날이 굉장히 힘들어요. 살짝 밀어 올리다가 지금 찍었어요. 가볍게. 저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채비정렬의 텐션이 달라요. 지금 뭐가 안 맞아요. 드라시를 조금 더 줄여서 텐션을 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 떡밥은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여기서 속고를 하면서 노지에서 맞는 떡밥들을 몇 가지를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찌에 맞게 쓰면 되죠. 그건
네, 걸었어요. 어휴, 찌 맞춤을 조절하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그냥 다시 빼줄게 그냥. 일로 나. 입질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는 거죠. 사이즈는 뭐 다 좋아요. 여기 지금. 그냥 걸면 30. 입도 크기도 좀. 이건 떡붕어예요. 희날인가? 좀 희날이 같기도 하다. 야, 빼주는데. 이 노지에서 만나는 희나리들은 떡붕어보다 입질폭이 작고요. 바늘 터는 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약한 애들이. 그리고 주둥이가 약해서 그 특유의 두꺼운 입하고 다르네. 오전에는 떡붕어들이 같이 들어와서 입질폭이 컸던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아침이랑 다르지? 저한테 숙제가 생겼죠.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어종이 토종붕어, 떡붕어 이게 아니잖아요. 토종, 떡, 잉어, 희나리. 희나리도 종류가 두세 종류 되는 것 같고. 먹내림 폭이 부족해요. 헛방이 많이 나면 겁을 내서 찌라시 줄이는 거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해봐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붕어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두 번, 세 번 밥 들어가면 다시 상황이 빨리 돌아오긴 해요,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기계같이 많네. 살짝 내렸어요, 더. 너무 많이 내려서 다시 올리고. 톤톤을 해야지. 실제로는 우아바리 톤톤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찌맞춤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한 눈금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약간 덜 맞는 느낌? 던져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찌의 자리를 잘 정해줘야 돼요. 시간 다 됐죠. 5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6분 남았어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입질. 낙하 착지할 때 찍어버렸죠. 지금은 운영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 갈 시간이니까 입질 나오면 챔질해야 찔러 돼. 넣는다 이제. 고기는 다 커요. 걸면 30 넘어요 그냥. 이건 더 크다. 네, 더 커요. 시간이 다 됐죠. 찌가 흘러내려가면 채비 정렬이 안 좋으니까 찌는 약간 왼쪽으로 해서 밥 사이즈를 살짝 줄이고 고기가 붙었기 때문에
착지 순간에 들어오는 입질도 까요. 브레이크 걸리면 긴장해야 돼요. 살짝 밀고 저기서 입질이 나왔죠, 아까도. 다섯 시 넘었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잘 안 내려가요, 지금. 이러면 밥 손실이 좀 생겼잖아요. 이러면 착지 순간에 입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표현력이 진짜 좋네. 표현력이 좋죠, 이거는. 아까 붕어도 있고 갈견이도 있고 다 어디 갔네. 아까 그 찌보다 몸통과 톱 자체가 가늘다 보니까 상하의 움직임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저 해가 딱 내려가면 보따리 쌓이됩니다. 그러니까 입질이 예민해졌다고 저부력질을 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부력에서 표현력이 좋은 찌를 쓰면 돼요. 굳이 저부력질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부력질 쓰면 잡어에 휘둘리고 대류에 휘둘리고 낚시가 엉망이 됩니다. 입질폭 작다고 절대 저부력질 쓰지 말고 솔리드 톱에 소세지 몸통 두꺼운 거 해도 안 돼요. 몸통이 다 저항을 걸어버리잖아요. 이런 찌가 낫죠. 잘못 던지니까 고만 말 같네. 조금 옆으로 던졌거든요. 안으로 좀 들어오고 건드리면 안 나오죠. 옆으로 해봐야 뭐 두 뼘도 안 되는데. 떡밥은 오감 오리지널 400에 가루네바 100. 단단함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오감척을 살짝 뿌리는 정도. 가는 톱을 쓸 때는 무거운 떡밥을 쓰지 말고 이렇게 가벼운 떡밥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우, 놓쳤어요. 이제 표현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아, 아깝네요, 이번에. 상관없어요. 상황을 만들어가면 입질은 또 나오니까. 지금 이 핀트만 잘 맞으면 저 구간에서는 낙하 중에 입질이 나오거든. 지금 이 찌 자체가 예민하니까 입질 폭이 엄청 크죠. 낙하중 입질이라고 해서 높은 구간에서 입질이 나는 게 아니고요. 착지하는 순간이에요. 한쪽 바늘이 땅에 붙고 긴 바늘이 땅에 붙는 그 사이. 속고 그냥 찍어도 한 눈금은 쿡 찍어주고, 낙하 중에는 두 눈금 찍어주니까. 아까보다 낚시하기가 훨씬 편해지죠.
건드리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딱 저 템포 안에서 입질이 나왔어요. 아이고 약간 설 걸렸다 싶더라. 이게 어이 몸, 뭐야? 아, 놀래라. 몸걸림이 아니에요. 희나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 어차피 사이즈가 그렇다. 바닥에 침전물이 많은 곳에서는 떡밥이 반쯤 묻혀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희나리이고 그러면 입질을 하면 입질 폭도 크게 잘 안 나오지만 바늘이 이 주둥이 끝에 마지막 입술에다가 살짝 걸려 있어요. 꺼내 보면 딱 느껴요. 떡붕어들인 입천장이 두꺼워서 거기 게임 팍 오바네. 박혀 있는데 안 그래요. 이거는 아까 꺼내면서 꼬여가지고 목줄이 오바가 됐어요. 중간에가 한번 딱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표현이 안 나오죠. 자유낙하가 안 되니까. 표현력이 떨어지죠. 지금 뭐 목줄 갈기도 그렇고 해서 딱 하나의 매듭이 있는데 이제 잡았는데. 그만해야지 이러고 던진 거예요. 걸리면 고기 걸리면 목줄 나가네. 잘 터지죠. 저렇게 매듭져 있을 때는. 목내릴 폭이 더 나오죠. 옥내리 푹더 나와버리고. 건드림. 저 건드림을 읽어야 입질을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도 건드림. 올라오를 때 찍어요. 보통. 다시 건드림. 입질. 갈견이 아니야? 아, 참. 야, 이런 애도 있네. 있긴 있네. 지금 목줄이 제 상태가 아니니까 큰 붕어들이 흥미를 잃고 요런 애는 반응을 보여주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애들 입질해요. 터치나 상황들이 다 그래도 맞으면 큰 붕어들이 5주 입질하고. 동안 공부가 많이 됐네. 만약에 저런 저런 큰 놈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을 더 하게 되고.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죠. 내가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기 사이즈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곳이니까. 건드림이 바로 계속 나오죠. 시계를 자꾸 봐요. 입질. 아, 치배를 못 가게 돼. 입질 폭이 이걸로 한 눈금이 넉넉하게 나오죠. 어휴, 근데 저게 아까 같은 찌면 반 눈금이 나오는 거죠. 저 끄트머리 걸린 거 봐. 어우, 진짜. 예, 얘들 이런 식이에요. 입이 얇아요, 얘들은. 끝에. 고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5시가 넘었는데 집에 못 가고. 멀리 고기 뛰죠.
속의 땅이 돼버렸네. 연습을 좀 더 해야 돼요, 저는. 가자. 말은 가자 가자 그러면서 라스트 한 마리. 바로 건드림 나오죠. 조금만 투척을 잘못하면 이렇게 밀려가요. 그냥 들면 고기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렸는데 방금은요. 건드림들이 입질한다 이런 건드림들이 나와요. 계속. 찌가 말뚝이면 그냥 미련 없이 딱 털고 접죠. 근데 찌가 계속 움직이니까 먹어줄라면 이래도 먹어주겠지. 목줄이 중간에 매듭이 하나 생긴 게 이제 갑시다. 잡을 만큼 잡았다. 굉장히 이제 매듭이 마음에 걸리죠. 근데 활성이 좋으면 입질해주죠. 깊은 목 내림폭이 좋아요. 저걸 더 맞췄으면 더 잡았을 거예요. 입질. 미치겠네 진짜. 왜 계속 나오냐? 나오면 좋죠 뭐. 집에 늦게 가서 그렇지. 아이고 힘이 쓰네. 파라솔 때문에 어우, 당기지도 못하는데 힘까지 쓰니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게 더 크네. 안 큰 놈이 없구만. 그냥 걸면 30이에요. 최소 30. 목줄이 꼬였는데도 고기가 나오네. 참. 최고는 높지 않죠. 희나리는 늘씬하게 빠졌고, 또 희나리는 토종붕어 닮은 희나리도 있고, 덕붕어 닮은 희나리도 있고, 공통점은 늘씬한 거. 너무나 웃기는 거. 낚싯대를 길이를 늘린 게 아주 잘한 짓이네. 그렇죠. 미끌림 때문에 띄워서 해도 별로였고 잠시 해봤지만 촉수를 줄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아예 촉수를 2척을 늘렸어요. 미끌림이 없는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도 노지에서 낚시하시다가 밑걸림이 있으면 그랬더니 집어가 되고 나서는 고기가 아주 안정적으로. 밑걸림이 없는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뭐 좌우로 방향을 돌려서도 잡을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밑걸림이 없는 그런 곳이 있고 얕으면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공략하기가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띄워서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 띄워서도 잡아봤으니까. 근데 진짜 요거 한 마리만 잡고 간다. 계속 한 마리 그러다가 요즘에 밤 되는데 해진다. 바닥 상황이 확실하게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고집하려니까 척수를 늘린 거예요. 중통도 가능한 방법이죠. 근데 중통을 하게 되면 오늘
기분인데 내가 오감 한 봉 넣어주고 간다. 템포가 안 좋으니까 저 조정용 오감 나중에 다 부어주고 왔어요. 완전히 감자라서 괜찮아요. 저거는 멍내림 폭도 좋고 찌가 숨을 쉬죠. 이 가는 찌들은 숨을 쉬어요. 건드림이 더 크게 나와요. 보기가 더 쉽죠. 입질 폭도 당연히 잘 보이고. 아,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끝.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찌를 보고 있죠. 이제 그만 잡고 가야죠. 물론 뭐 좀 더 할 수 있어요. 아직 어둑어둑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채비를 정리하다 보면 금방 껌껌해지고 할 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맞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고기를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낚싯대 척수를 늘리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 감사합니다. 명장대 잘 쓰고 있어요. 제가 19척이 고법사 천성인데 굉장히 좋은 낚싯대예요. 근데 잉어를 걸면 C자로 휘어져요. 부드러운 데가 아닌데 몇 번 써보지도 않은데요. 산지는 오래됐어도 여전히 좋은 데인데 좀 질긴 맛이 부족하달까. 그러던 차에 명장 S를 구독자님이 후원을 해주신 거죠. 너무 고맙게.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손엔 잘 맞아요. 선택을 잘했죠. 시대를 넣읍시다. 선택이 낚시 전체를 좌우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소쿠釣이 할 때 여러분에게 재밌는 영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영상은 짧게 한번 따로 정리해 볼게요. 만들어 볼 테니까 초보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